자, 그럼 봄비 같은 남자 박찬웅 대표님의 봄비 같은 부동산 투자 전략 팁 알려주셔야죠. 오늘은 어떤 식으로 시선 비틀기를 해주실 건가요? 오늘은 사실 문화 키워드를 좀 얘기할까 합니다. 문화에 대해서. 문화 키워드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서울시가 지금 뭐 수도권 위주겠지만 사실 지방도 마찬가지입니다. 대도시면 지금 이제 도심 재생이 항 다 이슈에 모든 도시가. 왜냐하면 저희 나라 도시가 노후도 즉 되게 노후된 오래됐죠. 건물이 많습니다. 네. 그래서 다시 이제 사람들이 도시로 모여들고 또 다음번 세대를 위한 어떤 사업, 서비스부터 모든 게 이제 도시 위주로 돌아가니까. 그래서 도시에 어떤 공간을 새로 창출해야 되는데 문제는 이게 이제 전면 여태까지 저희가 제일 처음에 몇 년 전에 바람 불었을 때 지금 전면 재개발, 뭐 통합 개발 이런 단어가 유행인데 앞으로는 그 단어가 맨 약화된 상황이고 일부러 그렇게 가야 되지만 또 사업상 사업성이 없는 구역이나 다른 특성은 이미 이제 가기 힘든 구역. 이 많습니다. 근데 거기에 이제 서울시나 다른 정부 중앙정부 차원에서 이 문화라는 단어를 이제 많이 집어넣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이 문화가 키워드 관리되면 분명히 도시가 이뻐집니다. 분명히 문화라는 그렇죠. 단어도 뭐 이렇게 또 젊은이 많이 모여들기도 하죠. 뭐 가로수길부터 뭐 인사동 되게 많잖아요. 홍대도. 그러나 그렇게 됐을 때 뭐가 달라지냐면 전면 재개발과 어떤 이 전체로 부시고 짓는 거하고 이 문화 키워드를 해서 어느 지역을 아름답게 하는 거는 투자에 대한 즉 흐름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투자에 대한 팁도 완전히 다릅니다. 오늘은 이제 그 차이를 좀 보여드릴까 합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뭐 이렇게 이 문화 키워드가 할 지역인데 괜히 뭐 어떤 재개발이나 어떤 지분이나 뭐 이렇게 따지면서 그런 방식 기준을 잡아버리면 잘못된 물건을 잡게 돼요. 왜냐하면 임대시장부터 거주이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오늘 좀 문화 키워드 투자 방식의 변화를 주다라는 주제로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이제 보시면요. 그래서 오늘의 초점은 다른 게 아닙니다. 첫째는 이제 우선 전제가 필요하죠. 도심 내 노후 지역에 대해서 전제입니다. 도심 내 노후 지역, 워낙 노후 지역이 많기 때문에 이 지역을 풀 때 이제 두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이제 여러 가지 방식인데 거기서 저를 따질 게 뭐냐면 첫째는 이 노후 지역에서 이 주거 비용 문제를 좀 따질 겁니다. 도심 주거. 그다음에 다른 거는 이제 도심 재생 방식 변화에 따른 토지 투자 시각 변화. 아까 말한 대로 도심 재생 방식 약간 문화 키워드를 넣어서 전면 개발이 좀 다른 거 아니고 좀 리모델링이나 다른 방식 갔을 때 이 두 가지 연결성 이제 볼 거거든요. 그래서 볼 겁니다. 보시면 이제 요즘에 기사입니다. 오늘 얼마 전 기사였어요. 강북 도심 5곳 제조업 되살린다라고 해가지고 5군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서울 도심 제조업 부활 계획. 그래서 뭐 옛날 생각해서 그런 제조업은 아닙니다. 사실 이제 보시면 5군데인데 하나는 동대원 다 아시잖아요. 동대원 패션이고요. 성수는 요즘에 이제 딴 게 아니고 구두타운이라고 이제 수제에서 이건 전형적 이제 문화 코드를 집어넣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종로는 주얼리 종로에 가보면 주얼리샵 정말 구멍 많습니다. 예, 그래서 결혼하실 때 이제 서민들이 많이 가시죠. 그다음에 이제 제기동 하면 젊은 분들은 많이 안 가십니다. 한방 쪽이기 때문에. 그러나 이제 예전부터 이제 한방에 대한 있죠. 그다음에 을지로는 인쇄타운, 즉 을지로 쪽에 가면 인쇄물 제작소가 대단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5가지를 어떤 이제 제조업으로 보고 부활 계획. 그래서 이 지역을 다 문화를 입히겠다는 거죠. 제조업 활성화보다는 여기를 보나마나 이제 이 특징들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 지역 특징이 여기다가 문화 코드를 더 씌우는 이유가 있습니다. 사실은 이곳에서 문화 코드를 더 씌워서 뭔가 활력을 넣어보겠다는 건데 좀 보시면 다른 게 있습니다.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저도 보시면 요즘에 이제 다른 기사입니다. 문화 코드를 넣어서 좀 뜨는데요. 낡은 건물 재발견, 빈티지 부동산 좀 낡고 뭔가 허름하고 이런 거를 되살리는 거죠. 문화 코드를 넣어서. 그래서 이런 것들이 많이 비싸졌죠. 왜냐하면 요즘에 이제 어디 식당이나 많이 가시면 이 빈티지 컬렉션 되게 많거든요. 오히려 낡아 보이게. 네, 되게 오히려 낡아 하시고 뭐 사실 네. 청바지도 저 찍고 있잖아요. 맞아요. 사실은 입고 있는데 사실 부동산도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문화 컨텐츠 테마 상권. 옛날처럼 이제 문화가 없는 상권이 이제 유지가 잘 안 됩니다. 사실은 요즘에 상가들의 수익률이 대단히 낮습니다. 낮은 이유는 저희가 온라인 이 핸드폰에 모든 매장이 어마어마한 무한대로 있기 때문에 그다음에 이제 정부나 TV에서 나오는 이제 쇼핑몰, 인터넷 쇼핑몰 말고도 저기 온라인상의 그 TV상의 홈쇼핑몰 이런 거 있잖아요. 거기서 많이 사기 때문에 사실 일반적으로 문화가 없는 곳에서 그냥 단순 매물은 사러 안 갑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키워드인데 그래서 부동산 경우는 어떻게 돼버렸냐면 노후 부동산과 이제 문화 키워드가 결합된 형태를 취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아까 말대로 전면 재개발이나 이런 전면 수복화 이게 아닙니다. 이게 뭐 다 밀어붙이고 우리 그 합정역 가보면 다 밀어붙이고 지어서 이제 다 지은 것들이 있죠. 네네. 그래서 이제 정말 이제 사람도 많고 상가 좋습니다. 그런데 그런 경우 말고 그런 경우보다 오히려 이게 이제 더 큰 시장이 돼버린 거죠. 왜냐하면 사업성이 그렇게 하려면 여러 가지 복잡해지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갔는데 이럴 때를 오늘 보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돌아갔습니다. 아까 말드는 서울 도심 제조 부활 계획입니다. 5군데가 있었고 동대문, 제기동, 뭐 종로, 을지로, 성수동이 있었습니다. 이 지역 특징이 좀 있습니다. 첫째 이 5지역 먼저 부동산 입장에 보겠습니다. 대단히 노후된 지역입니다. 자, 건물들이 가서 보시면 건축물 대장을 떼잖아요. 연수가 다 되게 오래됐습니다. 되게 많죠. 사실 아까 말대로 제기동 같은 거 안 가요, 누가?
나이 젊어서 안 갑니다. 예, 안 어르신들만 가고 많이 가시죠. 종로 주얼리타운도 보석상은 딱 있는데 위에 지붕 보면 장난이 아닙니다. 맞아요. 거기. 예, 네. 장난 아니고. 그래서 이제 인쇄골목도 그렇고 그래서 대단히 노후 지역이고 그다음 이제 제조업들이며 자 여기 말도 도심 전면 재개발 불가 지역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동대문을 갑자기 뭐 밀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사실은 제기동 이게 되려면 사업성이 나와야 되거든요. 어떤 다른 걸로 해서. 근데 그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종로 주얼리타운도 마찬가지입니다. 갑자기 거기 짓고 부시고 하기가 되게 쉽지 않아요. 네.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법적 요인도 있고 조합원수 여러 가지가 있는데 쉽지가 않아요. 인쇄타운도 마찬가지입니다. 골목 사이에 인쇄골목 다 이게 있거든요. 출판사들. 상점도 워낙 예, 되게 많고요. 힘들지. 네. 구두타운도 마찬가지입니다. 구두타운 가시면 그 골목에 사이사이가 오면 사람 통로 한 2만 골목들 꽤 많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그 지역을 전면 개발하기는 되게 힘들다 이거죠. 그 지역을. 근데 그래서 이 공통점이 이제 사실 문화 컨텐츠를 입히게 되는 이유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도시는 활력을 얻어야 되는데 우리가 말하는 밀어버리고 짓는 거 있잖아요. 그건 불가하니까. 그러면 다른 방법이 뭐냐. 사람은 끌어대고 관광 사람도 끌어대고 여러 가지 도시를 이쁘게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거기에다 할 수 있는 방법이라는 게 문화입니다. 물론 이 시작을 우리가 먼저 한 건 아닙니다. 무슨 말이냐면 저희가 사실 홍대라는 상권이 산 게 뭐 정부가 밀어줘 이건 아니고 젊은 분들의 어떤 에너지, 아이디어 이제 그분들 때문에 산 거면서 점점 퍼져나간 거거든요. 근데 부동산 쪽에서는 그게 도시가 산 건 알겠는데 사실 제가 보는 입장은 재테크나 임대료 뭐 이런 입장이거든요. 좀 다른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이 지역 공통점은 이제 노후 지역인데 어떤 시각에서는 그래서 버려진 개발 재료예요. 무슨 말이냐? 개발 입장에서는 전면 개발이 아니기 때문에 이거 큰 관심이 없거든요. 근데 이게 돈이 안 되느냐? 그게 아니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가 항상 하는 말이지만 개발 이슈 터지고 지하철 터지면 무조건 다 돈 든다고 생각하십니다. 근데 지난번에도 좀 봤지만 꼭 그렇지 않아요. 똑같이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버려진 개발 재료거든요. 개발 재료라고 해서 무조건 돈이 안 된다. 그건 전혀 아닙니다. 다른 식으로도 시간이 두면 돈이 되는 걸 보여드릴 겁니다. 그래서 보시고 그래서 자 여기 이제 기존 대규모 전면 개발을 포기했다는 대안. 아까 그 지역들은 노후돼 있고 전면 재개발 못 갑니다. 그러니까 그건 대안이 필요하겠죠. 그 대안이 어떤 식이었냐면 자 문화 코드를 거기다 얹은 겁니다. 그래서 얹어서 저희가 어떻게 가는 거냐면 자 도시의 활력을 불어넣으라는데 이렇게 됐을 때 질문은 뭐냐면 이 물음표가 뭐냐면 주거비 부분입니다. 또는 임차료죠. 상가 얘기 문화 컨트롤이니까 상가가 많이 활성화 사람을 끌어들이는 거거든요. 그 문제 성수동 저희가 말하는 그 구두 이런 거리도 마찬가지로 다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이것들이 다 하나같이 그 뭐냐면 저희가 어떤 사람을 끌어들이는 요인인데 그때 임대료나 여러 가지 상황이 어떻게 변하는지 보겠습니다. 그래서 노후재기 문화를 입히다인데요. 자 이런 사업이 하나 있습니다. 어떤 이제 문화 사업이었는데요. 노후된 도시를 하나 3% 만들겠다 해서 이들이 치면 나옵니다. 앞에는 뭐 기업이니까 이름 뺐는데요. 시티 캠퍼스라는 게 나오는데 이게 동영상이 나오게 돼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 보시면 이렇습니다. 이런 낙후된 건물에 나오는데 그림 그린 예, 건가요? 벽화요? 제가 좀 빨리 지나가 버렸는데 네네. 보시면 자 벽화 이제 이런 집에다 이런 집을 그림을 그리는 거죠. 이러면 지역이 대단히 이제 깨끗해 보입니다. 예, 예뻐집니다.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만드냐면 그때 이제 문화인들 예술인들이었죠. 이 도시를 낙후된 지역을 좀 더 이쁘게 보이고 깨끗해 보여서 사람들 더 끌어보고 지역 상권을 살려보겠다. 그래서 도시를 상당히 이쁜 상품을 만들어 보겠다는 내용이었어요. 대단히 좋은 의도의 사업입니다. 그런데 동네가 이뻐지면 사람이 더 모이는 거 맞습니다. 근데 사람이 더 모이면 임대료는 어떻게 됩니까? 올라가죠. 네, 이게 이제 제 질문입니다. 자, 도시에는요, 사실은 이렇습니다. 도시는 엉뚱한 얘기 같지만 슬럼화된 지역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도시에 사는 사람이 모두 다 잘 살지 않습니다. 도시의 인부들이 모두가 다 큰 돈을 은행에서 빌릴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도시에는 반드시 노후된 지역 일부가 조성이 돼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거기 주거에 맞게 되는데 그 지역까지 다 이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나갈 데가 없어집니다. 이게 이제 좀 더 보시겠습니다. 자, 도시가 아름다운 고층 주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삼청동, 가로수길, 자, 북촌마을, 홍대 야, 다 문화 키워드입니다. 문화 네네. 키워드인데요. 뭐 건축면도 담았습니다. 자, 문화를 접할 도시가 아름다워진 곳입니다. 근데 이제 궁금한 건 자, 임차인이 떠났습니다. 저기 많은 임차인들이 다 쫓겨났어요. 기존 임차인들이. 그러니까 이제 문제가요. 어떤 형식으로든 도시 문화를 형성해 활력을 살려 넣으면 문제가 뭐냐면 슬럼화된 집주인은 살아요. 그러니까 원래 집을 갖고 있던 분은 돈을 많이 벌어요. 땅값도 오르죠. 임대료도 오르죠. 그리고 이제 주변에서 저렇게 문화사업 하는 분들이 와서 집도 이쁘게 해줘요. 너무나 좋아지죠. 그래서 좋은데 그 안에 거주하는 내 소유주가 아닌 분들은 이 내용이 달라집니다. 예, 내몰리죠 장기적으로. 사실은 이제 이게 얼마 전 기사인데요. 홍대 이제 권리금에 관한 원래 사실은 이 법을 건든 기사였어요. 상가 권리금 그 권리금 보호법국의 낮잠 사이에 홍대 상권 터줏대감이 몰려났다는 소리죠. 근데 이분이 사실은 이제 홍대 앞에서 장사 13년 했습니다. 이것저것 많이 했어요. 파스타부터. 근데 권리금만 3번째 날리는 겁니다. 이게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제 권리금 이슈보다 이분이 나가야 되는 이유가 뭘까요? 이제 월세가 많이 올랐던 게 월세가 좀 올랐으면 그대로 버텼겠죠.
많이 올랐겠죠. 권리금 날리는 거 빨리 나가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누가 이제 집주인이 올렸겠죠. 직접 하시던 분 다른 이유인데 한마디로 이 지역의 상권이 사니까 사나 뭐고 문화를 콘텐츠 넣어서 살리니까 누구만 돈 벌었냐? 주인. 네, 집주인만 돈 버십니다. 제가 항상 하는 말이지만 부동산은 꼭 이렇게 재테크도 있지만 방어 차원에서 매입도 필요합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그 매입이 어쩌면 더 쉬울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은행에서 대출을 하는 방식 자체가 이게 이제 소유권을 가지고 하는 거하고 임차로 다른 방식이거든요. 그래서 이 현실이 되게 슬픈 현실이에요. 오히려 쫓겨난 사람이 되게 많죠. 이분이 13년간 3번 장난 얘기 아닙니다. 이 권리금 되게 비싸요, 홍대. 네. 어마어마한 돈을 날린 거거든요. 근데 나갈 때 이 사람이 뭐 나가고 싶어 나가겠습니다. 단순히 월세 좀 올려달라고 해갖고 그거 못 올려주겠습니까? 그거 아니거든요. 권리금 크기 때문에. 네. 상당히 큰 금액이었겠죠. 그래서 이게 현실입니다. 문화가 살면 열매는 안에서 그 문화를 살리는 임차인들은 그 사람들 살리는데 열매는 다른 분들이 땁니다. 자, 이게 사실 이제 약간 나쁘게 보면 뭐 안 좋은 건데 반대로 보면 임차인들은 열매를 딸 수 있는 키워드를 보는 거거든요. 좀 더 보겠습니다. 이제 과거 기사입니다. 이걸 보는 이유는 사실은 이제 아까 성수동이나 일부 일대인데 이게 비슷한 기사예요. 아까 5곳이라고 했잖아요. 네네. 근데 이건 2010년 기사예요. 아까는 제가 그 기사가 도심 5군데가 아마 3일 전인가 기사가 그렇거든요. 이거는 2010년 1월 7일 기사입니다. 예, 뭐 그러니까 거의 뭐 4, 5년 전의 기사입니다. 네. 5년 전 기사인데 자, 기사 내용 제목은 그 비슷합니다. 지목만 다르고 마포, 성수동, 서울 도심 5군데 산업 뉴타운. 아까는 뭐였냐면 5곳 제조업 활력을 부르는데 이거였거든요. 네. 자, 이걸 비교해 드린 이유가 뭐냐면 이제 이때는 이제 지역이 뭐 이렇게 이제 종로 쪽 2군데하고 여의도 그다음에 서교동 보면 이제 출판업이 많이 흥행한 건 맞습니다. 살았고 이제 여의도는 보면 이제 금융보업 쪽인데 네. 그거는 이제 그 상태 그대로 있는 상태고 여기는 뭐 이제 귀금속 종로 이것도 그대로입니다.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우선은 사업 좀 비슷한 재탕을 보여드리는 거고 특이한 건 성수 같은 곳입니다. 여기 때는 바이오 산업, 연구 개발이었습니다. 근데 아까는 5년 만에 전혀 이게 아니고 달라졌네요. 다른 내용이죠. 지금 이제 네. 기존 게 수정이 된 거죠. 자, 되는 이유가 뭘까요? 제가 그러잖아요. 자, 정부가 하는 내용도 다 제가 그러잖아요. 개발에 들어있지만 개발 가는 거는 민간 저희 나라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 어느 지역이든 간에 이 지역이 택지주가 아니고 일반 도시인 경우에 정부가 어떤 계획을 발표하던 결론은 이게 돈이 되냐 안 되냐 사업이 갈 수 있냐 없냐는 이 안에 사는 사람들의 몸의 뜻의 이제 합의체거든요. 여기서 이제 뭔가 답이 안 나왔겠죠. 그러니까 그 사업 그대로 그 지역의 중공업 답을 못 가니까 원래 중공업지니까 이걸 가려고 했던 거거든요. 대체 산업으로 못 갔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활력이 안 나니까 그럼 다른 활력을 넣자. 만약에 활력이 됐었으면 그 지역 분명히 지금처럼 구두 뭐 활성화인데 이거 안 할 거거든요. 예. 안 됐으니까 가는 거예요. 수완이 되면 이게 되면 뭐냐면 이제 예를 들면 성수를 많이 이걸 보여드리면 뭐냐면 성수에 대해서 여태까지 이때 당시 사신 분도 있고 성수 지역에 대해서 뭐 한강 지역이나 이거 봤을 때 예전에 이 투자 목적은 이런 걸 보고 가셨다면 지금 방이 바뀌었잖아요. 그러면 새로 들어가는 분은 다른 걸 봐야 돼. 시각도 바뀌어야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걸 왜 보여드리냐면 예전에 뭐 이게 돈이 됐어요. 근데 그게 개발 방향이 수정이 바뀌었어요. 그러면 지금은 이게 돈이 아니고 다른 게 돈이 될 수 있다는 걸 보여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역을 보는 시각도 바뀌어야 되는 게 사실 시각이에요. 그래서 예전 계획하고 지금하고 좀 살펴봐야 돼요. 왜 예전에 이랬는데 수정을 했는지. 어떤 데는 그대로예요. 종로 이거 그대로거든요. 여기 그 금 관련 이런 것들. 그러니까 왜 그런지 보셔야 되고요. 그래서 도심 내 노후 지역은 2가지예요. 문화 코드를 입히는 것과 전면 개발하는 쪽이 있습니다. 근데 옛날에 사실은 이걸로 많이 갔죠. 근데 지금 요즘에 이 코드로 갑니다. 이게 되면 뭐냐면 분명히 말씀드린 투자에서는 이렇게 완전히 방향이 바뀌면 개발 방식 바뀌면 투자를 들어가는 이 눈도 완전히 달라져야 됩니다. 똑같은 방식으로 이걸 가지고 이걸 사잖아요. 당연히 엉뚱한 물건, 엉뚱한 재테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사실 되게 어려운 내용이에요. 사실은 이게 컨설팅들이나 좀 은행분들하고 설명해야 되는데 일반 설명 어렵지만 간단히 정리하면 좀 이해하셔야 돼요. 분명히 이렇게 가는 건 밀지 않기 때문에 다르거든요. 지금 그래서 방향에 따라 지역의 투자 방식도 완전히 변화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가장 핵심 내용이 사실 이거거든요. 예전처럼 전면 개발이 안 되고 또 이것 때문에 못 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계획 발표한 데 다 믿고 진행된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아까 수정되는 거 보셨잖아요. 네네. 그리고 대부분 이제 앞으로 문화 코드입니다. 대한민국. 이 문화 코드는 투자 방식이 옛날하고 완전히 다릅니다. 그걸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결론을 내면 이렇습니다. 어떤 방식이든 도시가 아름다워지면 첫째, 주거 비용은 뛵니다. 이리 가든 저리 가든 이건 뛵니다. 그다음에 노지역 도심재생 방식이 바뀌면 투자를 위한 접근 방식도 바뀌어야 됩니다. 그걸 그대로 과거대로 가잖아요. 절벽으로 가는 거예요. 생각 잘 하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기존 방식에서 돈이 안 되었으면 다른 것이 돈이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느 지역이 지금 방식 바뀌니까 돈이 안 된다 이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 도시는 어떤 식으로든 사람이 모여들고 땅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 말은 뭐냐면 돈이 되는 게 다른 거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돈이 그 지역이 안 되는 게 아니고 여전히 성수 상당히 위치 좋습니다. 근데 돈 드는 게 옛날에 봤던 그게 아닙니다. 다른 게 돈이에요. 그래서 이걸 찾아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도시
제 세계에서 상당히 이런 변화가 심합니다. 대부분 전면 재개발로 생각하고 많은데 그런 게 없는데 이 변화 방식에 맞게 여러분의 투자 의식도 바뀌셔야 됩니다. 그래야 실수 안 씁니다.